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관찰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한 번 말한다고 움직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다. 공장의 직원도, 집안의 아들도,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도 다르지 않다. 이것은 인간의 부족함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어쩌면 기계와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기계는 전원을 켜면 즉시 작동하지만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야 비로소 행동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움직이기 위해 감정,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반복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한다. 나는 경영을 하며 이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다. 회의에서 지시를 내린다고 직원이 바로 완벽히 이해하지 않는다. 오늘 말한 것이 내일 달라져 있는 경우도 있다. 같은 내용을 수십 번, 때로는 100번도 말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반복이 쌓여갈 때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조직이 어느 순간 달라진다. 교육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반복의 예술, 아이를 키우는 일도 다르지 않다. 특히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라면 사람은 원래 말을 한 번에 듣지 않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먼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왜 우리 아들만 말을 안 듣지?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서운해지지만 사람은 원래 말을 안 듣는 존재구나 라고 인정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 그때부터 어른은 비로소 아이의 세계를 바라볼 여유를 갖게 된다. 남자아이들은 감정보다 행동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 그들은 눈치 보기를 약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순종보다는 도전을 멋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어른이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해보고 싶어진다. 이것은 반항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시험하는 과정이다. 성장의 한 장면이다. 어머니가 진지하게 꾸짖을 때 아이가 갑자기 웃기거나 장난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많은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는 왜 이래 하고 속상해하지만 사실 그것은 긴장된 상황을 버티려는 아이의 방식이다. 불안할 때 웃으며 버티는 것이 남자의 본능 중 하나다. 나는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장차 세상을 견뎌낼 단단함을 본다. 위기 속에서도 농담을 할 수 있는 사람, 긴장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어려운 순간에 조직을 지켜주는 리더가 된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본능을 꺾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다스리는 일이다. 불길은 막을 수 없지만 그 불길로 벽돌을 구워 세상을 만드는 힘으로 바꿀 수 있다. 아이의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발로 차고 던지고 뛰어다니는 행동들을 억누르려고만 하면 부모도 지치고 아이도 상처받는다. 중요한 것은 하지마가 아니라 그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아들과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말을 통해 세상을 읽기보다 행동을 통해 이해하기 때문이다. 민준아, 엄마 말 좀 들어 라는 말은 아이의 귀에 깊이 박히지 않는다. 그러나 민준아, 엄마랑 이거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은 즉시 몸으로 반응한다. 남자는 명확하고 짧은 문장을 이해한다. 이는 뇌의 구조와도 연관이 있다. 여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복잡한 감정적 설명보다 명확한 지시나 구체적 행동 단서에 더 잘 반응한다고 한다. 이것은 비단 아이뿐 아니라 성인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나는 평생 조직을 이끌며 깨달았다. 말이 길어지면 신뢰는 오히려 줄어든다. 명료함이 곧 권위가 된다. 불필요한 감정이나 장황한 설명 대신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 사람은 움직인다. 아이에게도 마찬가지다. 하지 마라보다 이렇게 해라가 더 강력하다. 금지보다 방향을 제시하면 남자는 그 안에서 자존심을 지키며 스스로 움직인다. 어머니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있다. 오늘 학교 어땠어? 그러나 대부분의 아들은 몰라, 그냥이라는 짧은 말로 끝낸다. 말로 마음을 여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자는 대화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지 않는다.
함께 무엇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말이 나온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마주보지 말고 나란히 걸어야 한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열린다. 이 원리는 부자 관계뿐 아니라 부부 관계, 직장 동료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연다. 특히 남자아이에게 존중은 들어줘서 고마워가 아니라 내 행동이 의미 있었다는 인정이다. 혼나더라도 그래도 나는 인정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그는 훈육을 지시가 아닌 성장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수많은 실패를 통해 배웠다. 인간을 움직이려면 먼저 이해해야 하고 이해하려면 인정해야 한다. 아들에게 화가 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보라. 이 아이는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다. 세상의 반응을 내가 통해 배우려 하고 있다. 단 한 번 이런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교육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사람은 원래 한 번 말한다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과 인내를 담아 10번, 20번을 말하면 어느 날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심긴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자란다. 그것이 진짜 교육이고 진짜 인간 경영이다. 나는 사람을 볼 때 늘 한 가지를 유심히 본다.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는가이다. 남자는 어릴 때부터 두려움을 숨기는 법을 배운다. 그것이 용기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정받고 싶은 본능의 다른 표현일 때가 많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들의 장난과 과한 도전을 걱정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다 라는 존재의 신호가 숨어 있다.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고 선생님 앞에서도 장난을 하는 소녀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어머니의 눈에는 철없어 보이지만 아이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용기이고 생존 방식이다. 그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어머니들을 수없이 만나왔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소란스럽고 실수가 많을까? 그러나 아이의 눈을 보면 다르게 보인다. 그는 지금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시험하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는 과정에 있다. 여자아이들은 조용함과 배려를 미덕으로 삼지만 남자아이들의 세계에서는 도전과 유머가 통화수단이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제 실패해도 오늘 다시 시도한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행동 언어다. 나는 기업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았다. 조직 안에서도 남자는 실수를 하지 않기보다 판을 바꾸는 사람,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것이 그들의 연료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을 움직이고 싶다면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을 건드려라. 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는 눈치를 보지 않는다. 눈치를 본다는 것은 그 세계에서 약자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는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믿는다. 실수 속에서 배우겠다기보다 한 번 더 부딪혀보며 배우려 한다. 이 방식은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남자의 중요한 학습 기제다. 어머니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이 행동을 단순히 버릇없음으로만 단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난과 도발 속에는 의외로 단순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 엄마, 나 좀 봐줘. 이 말이 장난과 도발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남자아이의 언어다. 남자아이들은 감정을 설명할 단어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는 화나면 던지고 불안하면 웃고 두려우면 장난을 친다. 그 행동만 보면 문제아로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있다. 그것은 방향을 잃은 에너지, 길을 찾지 못한 불길일 뿐이다. 불길은 끌 수 없다.
그러나 불길로 쇠를 녹여 새로운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교육이란 그 불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남자아이의 웃음 뒤에는 불안이 있다. 어머니가 그 불안을 무시하면 아이는 더 큰 장난으로 불안을 감춘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 불안을 이해하면 아이는 차분해진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가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들이 도발하는 순간 엄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한 번 더 발을 들이밀 때 그것은 반항이 아니다. 그것은 한계 시험이다. 엄마, 나는 어디까지 자유인가? 그 질문이다. 이 순간 어머니는 분노로 대답하면 안 된다. 대신 명확한 규칙으로 답해야 한다. 그 선을 넘으면 이렇게 된다. 이 단순한 문장이 아들에게는 세상의 구조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된다. 남자는 어릴 때부터 규칙 속에서 안정감을 배운다. 규칙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장난으로 그 불안을 감춘다. 엄마가 진짜 화낼까? 어디까지 괜찮을까? 이 실험을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이런 과정을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한계의 감각을 배워야만 남자는 세상을 이해한다. 자유에는 경계가 있고 그 경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가 진짜 자유임을 배운다. 그것이 인생의 첫 공부다. 자유가 무한하면 아이는 방임 속에서 불안을 배운다. 그러나 자유가 기준 안에서 주어지면 아이는 안정 속에서 성장한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들의 장난에 화를 내지만 그 장난 속에 숨어있는 질문을 들어야 한다. 엄마, 세상은 어떻게 작동해? 아이는 세상의 법을 알고 싶어 한다. 그 법을 사랑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알려줘야 한다. 그 순간 아이는 깨닫는다. 엄마는 나를 막는 게 아니라 나를 키우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찾아오면 아이는 장난을 그만두고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남자로 변하기 시작한다. 나는 늘 믿는다. 사람을 움직이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명령으로 이끄는 법, 다른 하나는 함께 걸으며 마음을 여는 법이다. 전자는 즉각적인 복종을 얻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후자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신뢰를 얻는다. 많은 부모들과 많은 리더들이 대화를 통제 도구로 착각한다. 그래서 상대를 마주보고 앉아 질문 공세를 펼친다. 오늘 학교 어땠어? 요즘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니? 왜 네가 말한 대로 안 하니? 그러나 이런 질문은 남자를 닫게 만든다. 신문 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남자는 눈을 마주치는 순간 방어적으로 변한다. 본능적으로 시선은 경쟁의 신호라는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옆에 앉으면 마음이 풀린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 남자는 대화를 신문이 아닌 동행으로 느낀다. 나는 임원들과 이야기할 때 책상 너머에서 지시하지 않았다. 같은 화면을 보고 같은 도면을 펼쳐놓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라고 물었다. 그러면 직원의 눈빛이 달라진다. 그는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된다. 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의 옆에서 그의 세계에 들어가야 마음이 열린다. 남자는 행동을 함께하며 관계를 쌓는다. 어머니가 레고를 같이 만들고 아버지가 낚시를 함께하고 리더가 직원과 현장을 걷는 그 시간 속에서 신뢰는 자란다. 인생을 살아보면 알게 된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이 흐르는 환경이다. 마주보는 긴장된 자리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도 마음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옆에서 같은 일을 하며 던진 짧은 한마디는 오래 기억된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말하려 하지 말고 함께 있어라. 리더가 직원의 옆에 서면 그는 지시가 아니라 모범으로 느껴진다. 어머니가 아들의 옆에 앉으면 그는 잔소리가 아니라 신뢰를 배운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여는 문을 만든다. 진짜 대화는 말의 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그 순간의 공기 속에서 이루어진다. 침묵과 움직임이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남자는 바로 그 환경 속에서 안정감을 얻는다. 남자는 설명을 듣기보다 느낌으로 확신한다. 이 사람은 나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구나. 이 단순한 느낌만으로도 그는 마음을 열고 움직인다. 아들과의 대화가 막힌다고 느껴진다면 책상을 사이에 두지 말고 나란히 앉아라. 혹은 가볍게 산책을 나서라. 남자아이의 본능 속에는 움직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성향이 있다.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졌듯 남성은 정면 대면보다 측면 대화에서 불안이 크게 낮아지고 말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진다. 침묵 속에서 걷는 시간도 대화다. 그 침묵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라. 그 시간은 단절이 아니라 마음이 열릴 준비를 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나는 수많은 리더들에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언어가 아니라 거리다. 너무 멀면 냉정이 되고 너무 가까우면 부담이 된다. 옆에서 함께 걸을 만큼의 거리, 그 절묘한 균형이 신뢰를 낳는 거리다. 어머니가 아들과 나란히 걸으며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조차 아이는 당신을 느끼고 있다. 말하지 않는 시간도 대화다. 그 침묵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런 신뢰의 기반은 아이의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남자는 마음속에 단단한 믿음이 생기면 잘 움직인다. 자기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감각이 그의 동력을 만든다. 그래서 아들은 말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옆에 서 있는 어머니의 안정감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평생 조직을 경영하며 한 가지를 똑똑히 배웠다. 존중은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존중은 명확함이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하는 것.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쁘게 말하는 것이 좋은 관계의 조건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핵심을 피하고 돌려 말한다.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표현을 완곡하게 바꾸고 감정적 공감을 얹으려 한다. 하지만 돌려 말하기는 결국 오해와 불신을 만든다. 사람은 감정보다 진심의 정확함에서 신뢰를 느낀다. 가정에서도 똑같다. 엄마 너무 힘들어. 엄마 아플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 말은 감정의 호소일 뿐이다. 아들은 그 말 속에서 본질을 찾지 못한다. 남자는 구조적 언어에 반응한다. 이 행동에는 이런 결과가 온다. 이 한 문장이 명확할 때 그는 즉시 반응한다. 많은 연구에서도 남성은 감정적 호소보다 결과 기반 언어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남자가 이성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언어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조, 결과, 기준, 이 세 단어가 남자의 이해 체계의 중심이다. 아이에게 민준아, 자꾸 그러면 엄마 속상해. 는 감정으로 규칙을 덮은 문장이다. 아이는 감정만 듣고 본질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민준아, 그 행동은 안 돼. 여기까지야. 이 짧은 문장은 오히려 더 따뜻하다.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남자는 기준이 있을 때 안정을 느낀다. 기준이 흐려지면 불안해진다. 요즘 세상은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모호함을 미덕처럼 포장하는 경향이 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을 좋게 보고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을 차갑다고 여긴다. 그러나 관계는 모호함에서 무너진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똑같다. 명확한 기준과 분명한 언어는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자유를 원하지만 경계가 있을 때 더 안심한다. 아이도 직원도 같다. 내 마음대로 해 라는 말은 자유가 아니라 방임이다. 정해진 선 안에서의 자유가 진짜 존중이다. 어머니들이 종종 하는 또 하나의 실수는 이미 정해진 일을 질문형으로 말하는 것이다. 민준아, 이제 집에 갈까? 이미 집에 가기로 했다면.
그건 질문이 아니다. 명확한 지시여야 한다. 민준아, 이제 집에 가자. 이 한마디가 세상의 질서를 알려주는 최초의 교육이다. 아이의 의견을 물을 때와 어른의 결정을 알려줄 때는 구분되어야 한다. 선택권을 주는 것이 존중일 때가 있고 현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존중일 때가 있다. 기준이 혼란스러우면 아이는 세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낀다. 나는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를 보았다. 그 대부분은 말의 진심이 아니라 말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생긴 것이다. 말을 돌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치를 본다. 이 사람이 나를 피하나 아니면 이끌려 하나. 그 감각 하나로 관계는 단단해지기도 무너지기도 한다. 어머니들이여, 예쁘게 말하려다 아이의 귀를 잃지 말라. 단호함 속에 진심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언어다. 엄마가 화내고 싶진 않지만 이것만은 안 돼. 이 말 속에는 분노 대신 책임이 담겨 있다. 사람은 단호한 사람에게 끌린다. 그 단호함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말이 부드럽더라도 기준이 없으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존중은 감정을 포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이다. 자주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다. 칭찬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남자는 칭찬보다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칭찬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인정은 신뢰처럼 들린다. 잘했어 보다 나는 네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이 말이 훨씬 깊고 오래 남는다. 부모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안에서 아이를 인정할 때 아이는 비로소 안정 속에서 성장한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통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아이를 다스리거나 직원을 이끌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기분이 좋을 때는 관대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폭발한다면 상대는 그 기준을 믿지 못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혼낼 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설거지를 하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보이는 장난감이나 스마트폰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낼 때가 있다. 엄마가 몇 번 말했어. 아직도 안 치웠어. 그러나 이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엄마는 어제는 괜찮다고 했는데 오늘은 왜 화를 낼까? 규칙이 상황에 따라 혹은 어른의 기분에 따라 바뀌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혼란이다. 아이가 느끼는 세상은 무작위적 감정의 세계가 된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은 어른에게도 불안하지만 아이에게는 훨씬 더 큰 혼란을 준다. 아이는 규칙이 명확할 때 안정감을 얻는다. 어른의 감정은 순간이지만 아이의 혼란은 오래간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법이 공정하다고 느낄 때 복종한다. 아이도 똑같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사람을 움직인다. 어른도 직원도 아이도 모두 같다. 예고 없는 통제는 두려움을 만들고 예측 가능한 통제는 신뢰를 만든다. 아이에게 규칙을 가르칠 때에도 마찬가지다. 민준아, 엄마는 한 번 경고하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옮길 거야. 이 문장은 위협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를 가르치는 언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부모가 규칙을 말하지만 지키지 못한다. 감정이 올라오면 계획과 다르게 행동하고 반대로 피곤한 날에는 지켜야 할 규칙을 건너뛰기도 한다. 규칙이 흔들리면 아이는 엄마의 말이 아니라 엄마의 기분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것은 모든 교육을 무너뜨리는 첫 시작이다. 통제에는 반드시 예고가 있어야 한다. 지금도 이 행동을 계속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 말은 협박이 아니다. 선택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 선택 속에서 아이는 자유를 갖고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게 된다. 이것이 진짜 교육이다. 예고된 통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화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기준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다. 엄마가 말했으니 이제 이렇게 된다. 아이는 그 단순한 논리를 이해한다. 이때 아이는 엄마는 화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깊은 신뢰를 배우게 된다. 나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다. 직원에게 수십 번 부드럽게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상사, 아들에게 계속 참았다가 오늘 한순간에 폭발하는 어머니. 둘의 공통점은 예고 없는 감정의 폭발이다. 이 폭발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그저 사람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할 뿐이다. 통제는 화를 내는 일이 아니라 신뢰를 세우는 일이다. 원칙은 감정보다 강하고 예고는 통제보다 오래간다. 어머니들이여, 아들이 도발할 때 화내지 말라. 그 순간 아이는 엄마의 일관성을 시험하고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큰 소리도 감정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조용한 일치다. 민준아, 엄마가 말했지. 이제 방으로 가자.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말 뒤에 행동이 따라갈 때 아이는 세상의 질서를 배운다. 나는 인생을 통해 확신했다. 말보다 행동이 교육이고 경고보다 예고가 권위다. 분노는 순간을 이기지만 예고는 시간을 이긴다. 진짜 통제는 평온함에서 나온다. 엄마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때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뿌리가 내린다. 아이의 세계는 아직 혼란스럽다. 그 혼란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예측 가능한 질서다. 오늘은 괜찮고 내일은 화내는 세계보다 항상 같은 원칙이 작동하는 세계가 훨씬 더 따뜻하다. 그 예측 가능한 구조가 아이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 안정감이 곧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남자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정으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사랑은 따뜻하지만 인정은 방향을 준다. 사랑은 품어주지만 인정은 다시 일으킨다. 남자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 두 감정의 차이를 본능적으로 구분한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미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나는 쓸모있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는 늘 확인을 원한다. 그래서 나는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괜찮다는 말을 더 자주 하라. 민준아, 내 에너지가 넘쳐서 때론 힘들지만 그 힘이 언젠가 큰 힘이 될 거야. 이 말은 엄마가 널 사랑해보다 더 깊게 아이의 내면을 밝힌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인정이기 때문이다. 남자는 칭찬보다 인정에 더 크게 반응한다. 칭찬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인정은 믿음처럼 들린다. 잘했어. 보다 나는 네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이 한마디가 남자를 강하게 만든다. 나는 기업에서 수많은 직원들의 변화를 보았다. 사람은 비판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를 믿는 단 한 번의 눈빛이 그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일으킨다. 아이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들이 실수했을 때 꾸짖기 전에 이렇게 말하라. 민준아, 너는 원래 잘할 수 있는 아이다. 이번엔 방향만 잘못된 거야. 이 문장은 지적을 성장으로 바꾼다. 남자는 자존감이 바닥일 때 충고를 들을 수 없다. 그는 방어적으로 굳어버린다. 그러나 자존감이 채워져 있을 때는 같은 말도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인다. 그래서 훈육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의 자존심을 채워주는 것이다.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묻는다. 아이의 자존심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늘 이렇게 답한다. 아이가 만든 작은 성취를 진지하게 다뤄주라. 그가 만든 레고, 그가 그린 그림, 그가 스스로 선택한 행동들에 잠시라도 멈춰서서 말해주라. 이건 내 생각이구나.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아이의 내면에 존중의 씨앗을 심는다. 남자는 사랑받을 때 편안해지지만 인정받을 때 단단해진다. 사랑이 포근한 담요라면
인정은 그의 뼈대를 세우는 기둥이다. 이 두 가지는 같아 보이지만 남자아이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인간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만 변한다. 그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관찰에서 나온다. 그의 장점을 알고 그 장점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존중이자 최고의 교육이다. 부모가 아이의 장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아이는 세상 어디에서도 자기 자리를 찾기 어려워진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마다 지적만 한다면 아이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진다. 그러나 작은 성취라도 발견해 말해주면 아이의 어깨는 펴지고 눈빛은 다시 살아난다. 그때부터 훈육은 대화가 되고 대화는 성장으로 이어진다. 세상의 모든 남자는 크든 작든 자신을 인정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어머니가 그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순간 아들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엄마가 나를 믿어줬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남자는 사랑으로 위로받지만 인정으로 다시 일어선다. 그 인정은 방향이 되고 삶을 바꾸는 가장 강한 연료가 된다. 이제 나는 다시 앞서 이야기한 본질로 돌아가고 싶다. 사람은 본래 말을 한 번 한다고 움직이지 않는 존재다. 어른도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그렇다. 그러나 차이는 있다. 남자는 특히 말보다 경험과 구조를 통해 배운다. 그러기 때문에 말보다 분위기, 지시보다 행동, 꾸중보다 방향이 효과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남자아이의 행동은 이해하기 훨씬 쉬워진다. 그들은 감정의 단어도 부족하고 마음을 언어로 풀어내는 훈련도 부족하다. 그래서 행동으로 감정을 말하고 도전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유머로 불안을 감춘다.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이 행동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다. 남자아이는 늘 행동으로 말한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던지고 불안하면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웃으며 장난을 치고 무섭다고 말하는 대신 더 큰 소리를 내며 상황을 바꾸려 한다. 이 행동들은 문제의 징후가 아니라 나를 이해해 줘 라는 간절한 표현이다. 어머니들이여, 아이가 장난을 칠 때 화내기 전에 먼저 이렇게 생각하자. 이 아이는 지금 어떤 감정을 말하고 싶은 걸까? 이 한 번의 관점 전환이 교육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나는 경영을 하면서도 똑같은 장면을 보았다.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지적만 하면 그는 마음을 닫는다. 그러나 나는 네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안다 라는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다시 열고 책임감을 일으킨다. 남자는 누군가 자신을 쓸모있는 존재로 봐주는 순간 말없이도 스스로 행동을 바꾼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반복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사람은 기대 수준에 맞춰 행동한다.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부모가 아이를 믿으면 아이는 그 믿음에 맞춰 행동하려 한다. 반대로 부모가 아이를 문제아라고 생각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기대에 맞춰 행동하게 된다. 기대는 보이지 않는 틀처럼 아이의 행동 방향을 잡고 그 틀을 인식한 아이는 그대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한마디, 한 시선, 한 표정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된다. 남자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불길과 같은 에너지를 세상에 필요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일이다. 그 에너지를 억누르면 폭발하고 제대로 다스리면 강력한 기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의 에너지를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흘러갈 올바른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아이가 장난을 칠 때 단순히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막아 혼란을 키우는 것이다. 그 힘으로 이걸 해보자. 이 한 문장이 아이의 에너지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아이는 금지보다 방향 제시에 더 잘 반응한다.
그 속에서 자기 존재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움직인다. 남자는 방향을 잃으면 방황하고 방향을 알면 스스로 움직인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인정이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그 방향을 처음 알려주는 사람, 그가 바로 어머니여야 한다. 나는 남자아이를 관찰할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다. 그들은 감정을 단어로 설명하기보다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부족함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고유한 방식이다. 그래서 아들이 갑자기 장난을 치고 큰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도발하는 순간조차 그 깊은 곳에는 단순한 반항이 아닌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확인하려는 본능이 숨어 있다. 남자는 어릴 때부터 시도하며 배우는 존재다. 두려움을 말로 표현하는 대신 행동으로 밀어붙여보고 불안을 말로 나누지 못하면 농담으로 감추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직접적인 말 대신 장난 속에 끼워 넣는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 남자아이의 수많은 문제 행동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남자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엄마, 나 좀 봐줘. 내 세계를 이해해줘. 그러므로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그 행동을 나쁜 행동, 고쳐야 하는 행동으로만 보지 않고 그 행동 뒤에 숨은 감정과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아들을 키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아이가 도발할 때 어머니가 분노로 반응하면 아이는 그 순간 엄마의 감정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가 일관된 규칙으로 답하면 아이는 세상의 구조를 배우게 된다. 민준아, 지금 그 행동을 계속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은 단순히 훈육의 문장이 아니다. 이것은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첫 번째 교과서다. 나는 수많은 리더들과 수많은 부모들 속에서 공통적인 장면을 보았다. 규칙을 말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 과하게 친절하거나 반대로 갑자기 엄격해지는 사람은 상대에게 혼란을 준다. 남자는 아이든 어른이든 예측 가능한 사람을 신뢰한다. 기준이 일정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는 비로소 마음의 방어벽을 내려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일관성은 아이의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나는 오래전 한 직원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는 실수가 잦았지만 매번 다시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시 해보겠다는 말은 반복되었고 실수도 계속되었다. 나는 어느 날 그의 책상에 앉아 이렇게 물었다. 왜 같은 실수가 계속될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이 어떤 날은 괜찮다고 하고 어떤 날은 화내시니까 어디가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깨달았다. 나의 감정이 그 사람의 기준을 흔들어 왔다는 것을. 기준이 흔들리면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똑같다. 아이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일관되지 못해 아이가 길을 잃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후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실수의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 경험은 나에게 아주 큰 가르침이었다. 사람은 법이 공정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복종한다. 어머니들이 아들과의 관계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는 감정의 순간에 기준이 흐려지는 것이다. 피곤한 날은 넘어가고 기분이 나쁜 날은 같은 행동도 크게 혼낸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행동의 옳고 그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감정을 배우게 된다. 아이의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구조가 명확할 때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낄 때 비로소 성장한다. 나는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예고는 위협이 아니라 사랑이다. 예고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스스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아이의 정신을 단단하게 하는 훈련이다. 감정적 통제는 아이를 작아지게 하지만 예고된 통제는 아이를 크게 만든다. 왜냐하면 아이는 그 속에서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감각을 배우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 남자는 감정적 위로보다 구조적 확신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남성 심리학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애매한 응원보다 명확한 방향을 제시받을 때 남자는 훨씬 강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아이에게도 똑같다. 괜찮아, 엄마가 다 이해해 라는 말보다 지금은 이 기준을 지켜야 해.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훨씬 큰 힘을 준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남게 된다. 엄마는 나에게 규칙을 지킬 힘이 있다고 믿는다. 이 믿음 하나가 아이의 자존심을 단단하게 한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다. 남자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로 성장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진다. 사랑은 감정이고 인정은 방향이다. 사랑은 포근하지만 인정은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이미 충분하다. 그러나 인정은 따로 주어야 한다. 아이의 에너지를 문제로 보기보다 가능성으로 바라볼 때 아이는 스스로 좋은 행동을 선택하기 시작한다. 아들이 실수했을 때 너는 원래 잘할 수 있는 아이야.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그의 가능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선언이다. 이 말은 지적을 성장으로 바꾸는 문장이다.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보고 변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신을 믿는다고 느낄 때 변한다. 말이 아니라 말 뒤에 있는 태도를 통해 변한다. 그 믿음이 쌓이면 아이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하게 된다. 엄마가 나를 믿어줬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남자는 인정이 자존감을 만들고 자존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국 인생을 만든다. 나는 아들을 키우는 많은 어머니들에게 늘 강조한다. 아이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먼저고 훈육은 그 다음이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바닥에 있으면 어떤 충고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남자는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자존감이 무너지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행동을 멈춘다. 그러나 자존감이 채워져 있을 때는 그 어떤 지적도 성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남자는 판단보다 인정에 먼저 반응한다. 어린 아들도 회사를 이끄는 성인 남자도 마찬가지다. 나는 직장에서도 늘 똑같은 장면을 보았다. 수백 명의 직원 중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직원들은 그들의 상사가 나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본다 라는 단 하나의 시선, 단 하나의 표현을 해주었을 때 놀라울 만큼의 잠재력을 드러냈다. 남자는 사랑받아야 한다고 느끼기 전에 나는 쓸모있는 존재다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 확신은 사랑보다 강하고 오래간다.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지만 쓸모는 존재의 증명이고 자기 가치를 세우는 힘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자존감을 세우는 방법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잘했어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한 거구나. 이렇게 만든 건 내 방식이구나. 이 말은 아이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린다. 이것이 관찰 기반 인정이다. 아이는 엄마는 나를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 남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한다. 아이뿐 아니라 성인도. 나는 한 어머니의 사례를 기억한다. 그녀의 아들은 학교에서 장난이 심하고 집에서도 끊임없이 튀어오르는 아이였다. 그녀는 늘 걱정했고 왜 너는 조용히 있지 못하니? 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몇 초 동안 아이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민준아, 네가 사람들 앞에서 농담을 하면 엄마는 가끔 힘들지만 그 덕분에 분위기가 풀리기도 하더라. 그건 아무나 못하는 능력이야.
그 순간 아이의 눈빛이 변했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정체성의 인정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도 그날 이후 아이의 장난은 과격함이 줄고 표현 방식이 더 부드러워졌다. 왜일까? 존중받은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게 된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쓸데없이 과하게 튀려고 하지 않는다. 남자아이의 장난은 문제가 아니라 방향 없는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인정으로 잡아주면 흐름이 바뀌고 억압으로 막으면 폭발한다. 어머니들이 아들의 에너지를 보고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산만하고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아이는 진짜 문제아가 된다.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시선을 그는 그대로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머니가 그 에너지를 이 아이는 에너지가 넘치고 가능성이 크구나 라고 바라보는 순간 아이의 자존감은 씨앗처럼 자라기 시작한다. 남자는 여자보다 감정을 단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늦게 발달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고 감정보다 행동 언어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때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이가 직접 말하지 못하는 감정을 그 행동 뒤에서 읽어내는 것, 이것이 아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그의 인생 전체에 방향을 준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장난을 치며 어머니의 말에 대꾸하는 순간 그 행동만 보고 버릇없다고 판단하면 아이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그 행동 속에는 내 존재를 봐줘,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줘 라는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다. 남자는 감정의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단순한 메시지를 행동에 담는 것이다. 자존심이 채워진 아이는 스스로 기준을 세운다.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실수의 책임을 진다. 이것이 바로 인정 기반 성장 구조다. 강요가 아니라 책임이 생기고 억압이 아니라 자율이 생긴다. 외부의 통제가 아니라 내부의 기준이 만들어진다. 나는 기업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보았다. 수많은 직원들이 비판과 통제 속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봐주는 순간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갔다. 아이가 성장하는 방식도 이와 같다. 인정을 통해 스스로를 보는 눈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의 말보다 자신의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들을 키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존심이 상처받은 아이는 반항하거나 움츠러들거나 둘 중 하나의 극단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자존심이 인정받는 아이는 도전하고 배우고 성장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칭찬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칭찬이 아니라 구조적 인정이다. 잘했어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생각한 게 참 좋다. 이걸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게 너다운 선택이야. 이런 문장들이 아이의 마음에 깊게 새겨진다. 남자는 존재의 인정을 먹고 자란다. 그리고 그 인정은 어머니가 최초이자 최강의 출처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실수를 했더라도 그 실수를 성장의 방향으로 바꾸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민준아, 넌 원래 잘할 수 있는 아이야. 이번엔 방향만 잘못된 거야. 이 문장 하나가 아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준다. 실수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 배움은 평생 간다.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결혼 생활에서 어떤 실패가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 남자는 결국 나를 믿어주는 존재를 통해 성장한다. 그 존재가 바로 어머니일 때 아이는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가게 된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며 확신하게 된 중요한 원리가 있다.
사람은 말을 통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 바뀐다. 이는 조직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다. 마주보고 앉아 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의 변화는 말이 흐르는 자리와 상황에서 시작된다. 아이가 마음을 닫는 가장 흔한 이유는 말의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라 말이 흘러가는 공간의 분위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정면으로 앉아 신문하듯 질문하면 남자아이는 즉시 방어 자세를 취한다. 그의 본능 속에는 정면응시는 경쟁이라는 오래된 기억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인류학과 심리학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 남성은 정면 경쟁 구조에 불안을 느끼고 측면 구조, 나란히 앉거나 함께 무언가를 하는 상황에서 마음이 열린다. 그래서 남성들은 술자리에 앉아 옆으로 나란히 이야기할 때 인생 이야기를 더 많이 꺼낸다. 자동차를 함께 고칠 때, 낚시를 하며 강바람을 느낄 때, 혹은 식탁이 아닌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을 때 본심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대화가 어렵다고 느껴지면 책상이나 밥상처럼 정면응시 구조를 만들지 말고 같이 걷거나 레고를 맞추거나 같은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이 순간 말은 자연스럽게 깊어진다. 말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남자는 그 환경 속에서 변한다. 나는 임원들과의 중요한 대화에서도 늘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책상 너머에서 지시하지 않고 같은 도면을 펼쳐놓고 나란히 앉아 말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 그 순간 직원의 눈빛은 평가받는 사람에서 함께 만드는 사람으로 달라진다. 아들과의 관계도 같다. 가장 큰 착각은 대화를 많이 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믿음이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방향이고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거리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대화는 단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세와 거리로 이루어진다. 남자는 행동을 함께하며 관계를 쌓는다. 어머니가 레고를 함께 만들고 아버지가 자전거를 함께 고치고 리더가 직원과 현장을 걸으며 대화할 때 신뢰는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여자는 감정을 나누며 유대감을 쌓는 경향이 있지만 남자는 동행 속에서 유대감을 느낀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아들과의 오해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가 말을 안 한다고 걱정하지만 아이는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이 나올 환경을 필요로 할 뿐이다.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 시간도 대화다. 어민이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그 시간이 아이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준다. 그 안정감 속에서 아이는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간다. 침묵 속에서 걷는 시간은 단절이 아니라 준비다. 그 침묵이 깊어질수록 아이는 마음을 열 준비를 한다. 나는 많은 부모들에게 말했다. 대화를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있는 시간을 늘려라. 사람의 마음은 언어가 아니라 존재에서 열린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남자아이의 마음은 이미 절반 이상 열린 셈이다. 아들은 말 없는 순간에도 부모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이 없는 순간 그는 더 깊이 듣고 있다. 남자는 감정의 언어보다 느낌의 언어를 먼저 이해한다. 부모가 안정된 마음으로 옆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 안전함이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 어머니들이여, 아들이 말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는 지금 당신 옆에서 충분히 배우고 있다. 무엇을 배우는가? 부모의 숨결, 태도, 시선, 침착함, 그 모든 것이 아이에게 세상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시간이 지나 그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아이는 말보다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다. 부모가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부모가 어떤 자세였는지가 더 오래 남는다. 이것이 바로 환경 기반 교육이다.
가장 강력한 교육 방식이자 가장 오래 지속되는 방식이다. 나는 평생 조직을 경영하면서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언어가 아니라 거리다. 너무 멀면 냉정이 되고 너무 가까우면 부담이 된다. 그러나 나란히 걸을 만큼의 적절한 거리는 신뢰를 낳는 자리다. 아들과의 대화가 막힐 때 그를 마주보고 앉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나란히 걸으며 그의 속도로 걸어가 보라. 말은 어느 순간 툭 흘러나오듯 찾아온다. 이 자연스러운 말은 신문이나 잔소리보다 훨씬 깊게 아이의 마음에 남는다. 그 말은 아이의 방어를 무너뜨리지 않고 아이 스스로 마음을 열게 만든다. 남자는 설명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설명은 논리이고 남자는 논리보다 느낌으로 움직인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가? 이 사람은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가? 이 두 질문이 남자의 행동을 결정한다.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당신이 점검해야 할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에 흐르는 환경이다. 책상을 치우고 질문을 줄이고 옆으로 앉아 함께 무언가를 하라. 그 순간부터 대화는 자연스럽게 열린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한다. 말려고 하지 말고 함께 있어라. 리더가 직원의 옆에 서면 그는 지시가 아니라 본보기를 느낀다. 어머니가 아들의 옆에 서면 그는 잔소리가 아니라 신뢰를 배운다. 진짜 대화는 침묵 속에서도 흐른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짧은 눈빛, 작은 손짓, 미묘한 움직임이 서로를 이해하게 만든다. 남자는 바로 그 속에서 가장 큰 안정감을 얻는다. 나는 평생 사람을 관찰하며 깨달았다. 말의 양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말이 흘러가는 환경, 말이 닿는 거리, 그 거리에서 느껴지는 태도가 마음을 여는 것이다. 아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말이 막히는 순간이 아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빈 공간을 어머니가 두려워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그 빈 공간은 단절이 아니라 대화의 준비 시간이다. 남자는 침묵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침묵 속에서 마음을 열 준비를 한다. 어머니가 그 침묵을 참아내지 못하고 왜 말 안 해? 어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몰아붙이면 아들은 마음을 더 닫는다. 그는 긴장 속에서 말을 꺼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설명하는 언어보다 행동하는 언어에 더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과 대화할 때는 말을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말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많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책상을 사이에 두지 말고 공간을 나란히 맞추십시오. 아들은 정면 대면에서 압박을 느낀다. 이것은 본능적이고 심리적인 구조 때문이다. 정면 응시는 경쟁과 판단을 상징하고 측면 배치는 동행과 안전을 상징한다. 심리학 실험에서도 남성은 정면 응시 상태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높게 분비된다는 결과가 있다. 반대로 나란히 놓인 상태에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진정 호르몬이 활성화된다. 이 과학적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들과의 대화 방식이 얼마나 달라져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아들과 진짜 대화를 하고 싶다면 책상, 식탁, 신문 같은 구조를 없애야 한다. 대신 함께 걷고 함께 앉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 조용히 레고를 조립하고 아들이 그 옆에서 무심코 블록을 끼우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미 대화의 절반을 이룬 것이다. 말은 공기 속에서 자란다. 환경이 마음을 열면 말은 스스로 흘러나온다. 남자는 설명보다 느낌으로 확신한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려는가? 이 사람은 나를 통제하려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그 마음을 열게도 하고 닫게도 한다.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어머니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아니라 말이 흘러가는 태도이다. 어머니의 표정이 날카롭지는 않은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급하지는 않은지, 어머니의 자세가 정면 압박이 아닌지, 태도가 아이의 귀를 막는다. 그리고 태도가 아이의 마음을 연다. 그래서 실제로 남자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교육 도구는 말보다 거리와 자세다. 나는 임원들과의 회의를 할 때도 절대 책상 너머에서 지시하지 않았다. 그 순간 직원은 평가받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같은 화면을 보며 나란히 앉아 이 부분을 너는 어떻게 보니?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평가 대상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동료가 된다. 아들과의 관계도 똑같다. 아들은 부모와 나란히 걷고 부모와 같은 화면을 보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연다. 대화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면 말은 숨어버린다. 그러나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말은 저절로 흘러나온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말을 하려 하지 말고 말이 나오는 환경을 만들어라. 이 환경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같은 방향을 보며 행동하는 것, 정면이 아닌 옆자리. 이 작은 변화가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바꾼다. 침착한 태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하고 표정이 안정되어 있을 때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조금 연다. 말을 강요하지 않는 침묵.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침묵이 아이의 마음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돈해준다. 이 세 가지가 맞춰지는 순간 남자아이의 마음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움직인다. 남자는 언어보다 태도로 배운다. 언어보다 환경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언어보다 경험으로 변한다. 아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말을 더 하려 하지 말고 환경을 점검하라. 나는 지금 아이 옆에 있는가? 나는 지금 아이를 압박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아이의 침묵을 기다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부모와 아들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만큼 강력한 질문이다. 나는 많은 부모가 대화를 말의 기술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이 늘 안타까웠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다. 대화는 분위기의 결과다. 이것을 이해하면 아들과의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 말하지 않고도 대화가 이어지고 말하지 않아도 아이의 마음은 자란다. 진짜 대화는 침묵 속에서도 흐른다. 같은 활동 안에서도 흘러들어온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두 사람 사이의 짧은 호흡, 그 안에서 마음이 닿는다. 남자는 그 속에서 안정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한다. 말하려 하지 말고 함께 있어라. 이 문장 하나가 아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원칙이다. 어머니가 그의 옆자리를 지킬 때 아들은 잔소리가 아닌 신뢰를 배우고 통제가 아닌 안정감을 느끼며 어떤 말보다 깊은 사랑을 느낀다. 그 사랑은 표현이 아니라 존재에서 비롯된 사랑이다. 그리고 남자는 이 존재 기반의 사랑에서 평생을 버틸 힘을 얻는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아오며 한 가지 사실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존중은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존중은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단순한 진실을 놓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혹은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말을 돌리고 감정을 덧바르고 애매하게 표현할 때가 많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애매함이 관계를 무너뜨린다. 불편한 진실일수록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명확함은 때로 차갑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책임이 있고 진심이 있다. 나는 회사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리더가 부드럽게만 말하면 직원은 핵심을 놓친다. 표현은 예쁘지만 기준이 없다. 직원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 틈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단호하지만 불필요한 감정이 없는 말은
오히려 신뢰를 만든다. 이것은 집에서도 똑같다. 혼을 내더라도 감정을 드러내고 기준을 분명히 말하면 아이는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낀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 엄마, 너무 힘들어. 너 때문에 이제 아플 것 같아. 하지만 이 말은 감정의 호소일 뿐이다. 남자아이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내가 게임하는 것과 엄마가 아픈 것과 무슨 관계가 있지? 감정은 전달되지만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남자는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는 구조와 결과로 행동한다. 민준아, 지금 이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이 한 문장이 더 강력하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사고가 자리 잡는다. 이 행동이 결과, 이 단순한 연결이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이다. 남성 뇌는 언어의 감정보다 패턴과 구조를 더 빠르게 인식한다. 그래서 하지 마라보다 이렇게 해라 라는 말을 더 명확하게 이해한다. 부모가 흔히 하는 또 한 가지 실수가 있다. 이미 결정된 일을 질문형으로 말하는 것이다. 민준아, 이제 집에 갈까? 이미 집에 갈 상황이라면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분명한 지시여야 한다. 민준아, 이제 집에 가자. 이 간단한 문장이 아이에게 세상의 질서를 가르친다. 존중이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다. 아이에게 판단할 기회를 줄 때와 어른이 기준을 제시해야 할 때를 명확히 나눠야 한다. 아이의 의견을 물을 때도 있지만 결정은 어른이 내려야 한다. 그래야 아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운다. 내가 만난 많은 실패들은 말의 진심보다 말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일어났다. 상대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의 방향을 흐리게 해서 상대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말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느낀다. 이 사람이 나를 피하나 아니면 이끌고 있나. 이 감각 하나로 신뢰가 생기고 관계가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예쁘게 말하려다 아이의 귀를 잃지 말라. 부드러움 속에 기준이 없다면 그 말은 어느 순간 힘을 잃는다. 그리고 기준 없는 부드러움은 아이에게 불안을 남긴다. 반대로 단호함 속에 진심이 담기면 그 단호함은 따뜻함으로 바뀐다. 민준아, 엄마는 화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것만은 안 된다. 이 말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다. 아이에게 배우게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사람은 단호한 사람에게 끌린다. 왜냐하면 단호함 속에서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남자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기분이 아니라 부모의 기준이다. 요즘 사회에서는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모함을 미덕처럼 포장한다. 진실을 말하기보다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함은 관계를 무너뜨린다. 회사의 조직 문화도 가정의 교육도 마찬가지다.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언어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든다. 자유는 기준 위에서만 존재한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기준이라는 분명함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단호함 속에 진심으로 아이에게 기준을 알려줘야 한다. 여기까지가 선이다. 이 선을 넘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은 위협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을 알려주는 교육이다. 남자는 부드러운 말보다 명확한 기준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어머니여야 한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존중한다는 이름으로 이미 정해진 규칙을 감정에 싸서 전달한다. 그러나 그것은 존중이 아니다. 진짜 존중은 아이에게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틀을 주는 것이다. 틀이 있어야 아이의 자유가 살아난다. 자유는 경계 안에서 자란다. 어머니들이여, 예쁘게 말하려다 아이의 기준을 빼앗지 말라.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감정이 아니라 명확함이다. 명확함 속에서 아이는 안정하고 안정 속에서 성장한다. 단호함은 차가운 것이 아니다. 단호함 속에 일관성이 아이에게 세상을 버틸 힘을 준다. 나는 인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보았다. 통제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통제는 오래가지 못하고 원칙으로 움직이는 통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만든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혼낼 때 그때그때 눈에 거슬리는 것에 반응한다. 설거지를 하다가, 청소를 하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숙제를 안 하고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그 순간에 짜증과 피로가 합쳐져 엄마가 몇 번 말했어 하며 폭발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이에게 엄마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못한다. 아이의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 엄마는 어떤 날은 괜찮다더니 오늘은 왜 화낼까? 감정에 따라 규칙이 바뀌면 아이의 세계는 혼란이 된다. 세상은 원래 예측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특히 아이에게는 더욱 그렇다. 아직 모든 것을 배우는 단계에 있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예측 가능한 구조는 아이에게 심리적 안정을 준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안정적 애착 환경이라고 부른다. 규칙이 일관될 때 아이의 뇌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배움과 성장이 활발해진다. 반대로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은 아이의 불안을 높이고 반항, 도망, 회피 같은 반응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은 법이 공정하다고 느낄 때 자발적으로 따라간다. 아이에게도 정확히 똑같다. 통제를 잘하려면 예고가 필요하다. 지시나 벌을 주기 전에 규칙을 먼저 말해주는 것이다. 민준아, 엄마는 한 번 경고하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옮길 거야. 이 말은 위협이 아니다.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주는 것이다. 아이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가 결과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훈육 기술이 아니라 아이가 살아갈 사회의 기본 원리를 알려주는 교육이다. 예고된 통제의 가장 큰 장점은 부모가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감정 없이도 원칙이 대신 행동한다. 엄마가 말했지, 이제 방으로 가자.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 큰 소리가 필요 없다. 이 말 뒤에서 행동이 따를 때 아이의 마음에는 엄마의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 그 인식은 신뢰의 씨앗이 된다. 아이는 엄마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기 시작한다. 나는 회사에서도 똑같은 장면을 수없이 보았다. 부드럽게만 말하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상사. 하루는 웃으며 넘어가고 다음 날에는 같은 일로 호통치는 리더. 그런 리더 밑에서 직원들은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늘 눈치를 보고 최악의 경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 가정도 똑같다.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아이는 엄마의 마음만 살피고 자기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강조한다. 통제는 예고로 하고 행동은 조용히 해야 한다. 예고는 부모가 아이에게 세상의 구조를 미리 알려주는 과정이다. 그리고 조용한 행동의 일치는 아이에게 이 세상은 신뢰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근본적 안정감을 준다. 많은 어머니들은 아이에게 화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 상황이 오지 않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예고된 통제가 바로 그 구조다. 아이가 도발할 때 민준아, 엄마가 말했지?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이 단순하고 차분한 말은 아이에게 경고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 그리고 아이는 배운다. 세상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예고된 원칙 속에서
움직인다. 이 배움은 아이가 커서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이루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규칙이 사람에 따라 바뀌면 조직은 무너진다. 감정적으로 통제하면 사람은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보다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믿기 때문이다. 이 원리를 가정에 적용하라. 그러면 아이는 당신의 말을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여러 번 부드럽게 말했지만 아이는 말이 닿지 않는 듯 계속 장난을 했다. 그러다 갑자기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아이는 놀란 눈으로 멈춰섰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민준아, 엄마가 한 번 말하고 두 번째는 바로 행동한다고 했지. 그리고 차분하게 규칙을 실행했더라면 아이의 마음은 불안이 아니라 신뢰를 느꼈을 것이다. 두려움은 행동을 멈추게 하지만 신뢰는 방향을 주고 성장하게 만든다. 남자는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감정보다 구조를 믿고 말보다 일관성을 따르고 위협보다 예측 가능성을 따라간다. 아이가 괴롭히듯 도발하는 순간 그는 어머니의 일관성을 시험하고 있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고함도 분노도 아니라 조용한 원칙의 실행이다. 엄마가 말했지. 이제는 이렇게 할 거야. 이 말은 짧지만 강력하다. 이 말은 위협이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규칙을 가르친다. 아이가 이 규칙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그는 자기 행동의 책임을 배운다. 자유와 책임이 두 가지를 함께 배우는 순간 아이는 한 단계 성장한다. 통제는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하는 것이다. 엄마의 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면 아이는 더 이상 도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아이는 세상의 기준을 이해했고 그 기준 안에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내적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아이는 불규칙한 감정보다 예측 가능한 원칙을 더 따뜻하게 느낀다. 그 원칙은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안정이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하며 한 가지 진실을 똑똑히 깨달았다. 남자는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남자는 인정으로 움직인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아들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까지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 사랑은 따뜻하고 포근하지만 때로는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부드럽다. 반면 인정은 방향을 주고 사람을 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다. 남자는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보다 나를 쓸모있는 존재로 봐주느냐를 묻는다. 어린아이일 때도 어른이 되었을 때도 이 욕구는 변하지 않는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존재가치 확인 욕구라고 한다. 남자는 자신이 유능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순간 가장 크게 성장한다. 많은 어머니들이 오해한다. 아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면 아이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사랑은 필요하다. 하지만 남자아이는 이미 알고 있다.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의심의 영역이 아니다. 아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것은 엄마는 나를 귀한 사람으로 보는가? 엄마는 나 안에 가능성을 보나? 나는 쓸모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랑이 아니라 인정에서 나온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남자아이를 키울 때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괜찮다는 말을 더 자주 하십시오. 사랑은 위로 같지만 인정은 신뢰처럼 들린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다. 민준아, 네가 에너지가 넘쳐서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에너지가 언젠가 큰 힘이 될 거야. 이 문장은 아이에게 나는 문제아가 아니구나. 내 안의 힘을 엄마가 봐주는구나.
라는 감정을 준다. 그리고 이 감정은 아이가 세상을 향해 다시 일어설 힘이 된다. 칭찬은 기분을 좋게 하지만 인정은 자존감을 세운다. 칭찬은 순간의 달콤함이고 인정은 평생을 버틸 기둥이다. 많은 연구에서 남자아이의 행동 변화는 근육 이전에 자기 가치감을 채워줄 때 가장 잘 일어난다고 말한다. 자존감이 낮을 때는 어떤 충고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는 방어적이 되고 말이 닿지 않는다. 그러나 자존감이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는 같은 말도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훈육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이다. 그의 내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먼저 받쳐주는 일이다. 많은 어머니들이 묻는다. 아들의 자존심은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나는 이렇게 답한다. 그의 작은 성취를 진지하게 다뤄주세요. 아이가 만든 레고 하나, 아이의 그림 한 장, 아이의 작은 선택 하나라도 잠시 멈춰서 이건 내 생각이구나 라고 말해주는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는 나는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메시지가 새겨진다. 이 한 문장은 어떤 비싼 장난감보다 어떤 긴 잔소리보다 훨씬 강력하다. 왜냐하면 남자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조직을 경영하며 깨달았다. 사람은 비판으로 바뀌지 않는다. 비판은 잠시 멈추게 할 뿐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없다. 그러나 나는 네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라는 리더의 한마디는 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다.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지친 어깨를 펴고 눈빛을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 남자는 그 순간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다시 행동하게 된다. 이 원리는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1%의 예외도 없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바로 지적하기보다 먼저 이렇게 말해야 한다. 민준아, 너는 원래 잘할 수 있는 아이야. 이번에는 방향만 잘못된 거야. 이 말은 지적을 공격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바꾼다. 아이의 뇌는 엄마가 자신을 믿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처벌과 꾸중을 인정 속에서의 조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때 비로소 아이는 배우고 고친다. 남자는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자존감이 채워진 순간 같은 말도 그의 가슴을 향해 들어간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규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내면을 세워주는 것이다. 많은 어머니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 남자는 사랑보다 인정해서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사랑은 그를 편안하게 만들지만 인정은 그를 단단하게 만든다. 사랑이 따뜻한 담요라면 인정은 그의 뼈대를 세워주는 기둥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인간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만 변한다. 그 믿음은 감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에서 나온다. 그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말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존중이며 가장 강력한 교육이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마다 지적만 하면 그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진다. 나는 문제아구나 라는 생각이 자리 잡는다. 그러나 아이의 잘한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해주는 순간 아이의 어깨는 펴지고 눈빛은 다시 살아난다. 이때부터 훈육은 대화가 되고 대화는 성장으로 이어진다. 세상의 모든 남자는 크든 작든 나를 인정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의 힘을 발휘한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어머니여야 한다. 그 순간 아이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엄마가 나를 믿어줬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남자는 사랑으로 위로받지만 인정으로 다시 일어선다. 그것이 남자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며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한 연료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조직을 이끌며 깨달았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존중받는다는 느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존중은 화려한 말에서 오지 않는다.
상대가 내 말을 정확히 이해해주고 나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해준다는 그 단순한 감각에서 만들어진다. 남자아이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들의 행동을 볼 때마다 그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읽어야 한다. 아이가 장난을 치는 이유는 말썽을 피우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 속에는 엄마, 나 좀 봐줘. 나도 인정받고 싶어. 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그 행동을 반항이라고 오해한다. 그래서 더 크게 꾸짖거나 그 행동을 억누르려고 한다. 그 순간 아이의 마음은 더 멀어진다. 왜냐하면 아이는 자신의 진짜 의도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실망과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들에게 늘 말한다. 장난을 멈추게 하려 하지 말고 그 장난의 이유를 먼저 봐라. 남자아이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심리 연구에서도 남자아이들이 감정 어휘를 습득하는 속도가 여아보다 1, 2년 느리다는 결과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말 대신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화가 나면 던지고, 불안하면 웃고, 두려우면 장난을 친다. 이것이 그들의 언어다. 어른 입장에서 보면 이상하고 때로는 도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감정을 표현할 단어가 부족한 아이가 자신의 불안을 외부로 밀어내는 방식일 뿐이다. 나는 장난꾸러기 아이를 보면 그 아이 안에 있는 원석 같은 에너지를 본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고 방향을 찾지 못했을 뿐 그 에너지가 제대로 길만 잡으면 세상에서 누구보다 크게 빛날 수 있다. 불길은 위험하지만 그 불길로 쇠를 녹이면 세상을 움직이는 도구가 된다. 아이의 에너지도 똑같다. 그 에너지를 억누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아이의 행동을 볼 때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읽어야 한다. 엄마, 내 존재를 좀 봐주세요. 나는 지금 불안해요. 내가 어디까지 자유인지 알고 싶어요. 이 속삭임을 읽게 되는 순간 부모의 태도가 달라진다. 남자아이의 도발은 어머니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경계 실험이다. 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엄마는 어디까지 허용할까? 세상은 어떤 구조로 움직일까? 이 궁금증은 아이의 본능이다. 그 본능을 나무라기보다 경계의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 어머니가 분노로 반응하면 아이는 세상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곳이라고 배워버린다. 하지만 어머니가 단호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반응하면 아이는 세상은 구조와 원칙으로 움직이는 곳이라고 배운다. 어떤 학습이 아이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남자아이의 세계에서는 눈치를 보는 것이 약자의 표시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웃기기 위해 모험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한다. 이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방식이다. 어머니의 역할은 이 무모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무모함 속에서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실수를 꾸짖는 대신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 이것이 교육이고 이것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일이다. 나는 기업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았다. 조직 안에서도 남자는 눈치 없는 사람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판을 뒤흔드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남자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나의 영향력을 통해 세상과 연결된다. 그래서 그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때로는 과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시도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느끼고 자존심을 지켜낸다. 이 본능은 남자아이의 행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어머니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이가 장난칠 때 그 장난은 어머니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다는 몸부림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훈육도 이 본능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가 도발할 때 어머니가 할 일은
분노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계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다. 민준아, 여기까지야. 이 선을 넘으면 이렇게 돼. 이 말 하나가 아이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교과서가 된다. 남자아이는 규칙 속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규칙이 모호하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장난으로 그것을 감춘다. 그래서 아이의 장난은 문제 행동이 아니라 불안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 시기를 비난하지 말라. 이 시기가 지나야 아이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세상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한다. 부모가 분노 대신 사랑과 일관성으로 경계를 세워줄 때 아이는 깨닫는다. 엄마는 나를 막는 게 아니라 나를 키우고 있었구나. 그 순간부터 장난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아이는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한 단계 높은 존재로 성장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교육은 고함이 아니라 일관된 한마디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훈육은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원칙의 실행이다. 아이의 눈빛은 그때부터 달라진다. 부모의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구조가 되고 그 구조 속에서 아이는 안정, 성장, 그리고 자존감을 배운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며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언어가 아니라 거리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언제나 심리적 안정과 신뢰를 결정한다. 너무 멀면 냉정이 되고 너무 가까우면 부담이 된다. 하지만 나란히 걸을 만큼의 거리, 그 거리에서는 마음이 움직인다. 아들과의 관계가 막혔다고 느낄 때 많은 부모들은 말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거리의 구조가 틀려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정면에서 마주보고 앉아 질문을 쏟아내고 대답을 강요하는 방식은 남자아이의 마음을 닫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남자는 정면 대면에서 긴장을 느낀다. 눈빛이 부딪히면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춘다. 이는 진화 심리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정면 응시는 공격, 경쟁, 평가의 신호였기 때문에 남자는 그 구조에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 그래서 아들과의 대화는 절대로 마주보는 자리에서 시도하면 안 된다. 아이에게 질문이 닿지 않는 이유는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리가 나빠서다. 나는 임원들과 회의를 할 때도 이 원리를 철저히 지켰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지시하면 직원은 평가받는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같은 화면을 보며 같은 종이 위에 손을 얹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갑자기 동료가 된다. 말의 분위기가 바뀌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달라진다. 아들과의 관계도 이 원리가 100% 그대로 통한다. 아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 아이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앉아라. 같은 장난감, 같은 그림, 같은 창밖의 풍경, 같은 길 위에 나뭇잎을 보면서 말하라. 남자는 정면에서의 질문보다 옆자리에서의 가벼운 한마디에 마음을 훨씬 더 쉽게 연다. 어머니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나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말이 나올 시간을 어른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남자는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정리할 때 말보다 침묵을 먼저 사용한다. 그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준비다. 그러나 부모는 그 준비의 시간을 불안해한다. 그래서 침묵을 깨버리고 대답을 강요한다. 그러면 아이의 마음은 더 깊숙이 숨어버린다. 말을 아끼는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의욕 자체를 잃는다. 아이가 조용히 있을 때 어머니가 옆에 가만히 앉아주기만 해도 아이는 엄마가 내 옆에 있다는 거대한 안정감을 얻는다. 말 없는 순간에도 대화가 흐른다. 대화는 소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들이 말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는 지금 당신 옆에서 듣고 있다. 아이의 머리는 당신의 모든 말과 표정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배운다. 말하지 않아도 그 옆자리에 당신이 앉아 있다는 사실이 아들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큰 안정감이 된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책을 넘기며 같은 TV 화면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아들의 마음속에서 엄마의 온기로 저장된다. 그 온기 덕분에 아이는 세상의 차가움 속에서도 버틴다. 남자는 설명보다 느낌을 믿는다. 이 사람은 나를 통제하려는가? 아니면 이해하려는가? 이 두 질문이 남자의 마음을 열거나 닫는다. 남자아이는 특히 그렇다. 말보다 분위기에 먼저 반응한다. 부모의 표정이 안정되어 있으면 아이는 마음을 연다. 부모가 긴장해 있으면 아이는 즉시 경계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공명, empathic resonance 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 상태를 말보다 더 먼저 읽어낸다. 그래서 부모가 잔소리보다 존재의 안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많은 부모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장면을 많이 목격했다. 부모는 사랑으로 말을 던지는데 아이는 그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는 사랑의 표현보다 존재의 안정, 거리의 구조, 태도의 일관성, 이 세 가지를 통해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다. 남자아이에게 사랑이란 엄마가 내 옆에 있다. 엄마는 흔들리지 않는다. 엄마는 나를 믿는다. 이 세 가지 감각으로 이루어진다. 말이 아무리 길어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말은 공기처럼 사라진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있다면 말이 없어도 아이는 사랑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말한다. 말하려 하지 말고 함께 있어라. 이 문장에는 부모 교육의 핵심이 담겨 있다. 리더가 직원의 옆에 서면 그 직원은 지시가 아니라 모범을 느낀다. 어머니가 아들의 옆에 앉으면 아들은 잔소리가 아니라 신뢰를 배운다. 함께 걷고 함께 앉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 말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관계는 저절로 깊어진다. 진짜 대화는 침묵 속에서도 흐른다. 짧은 눈빛, 작은 손짓, 나란히 있는 몸의 온도, 이 모든 것이 말보다 더 깊은 대화를 만든다. 그리고 남자는 그 속에서 가장 큰 위로를 느낀다. 나는 평생 조직을 경영하며 그리고 수많은 부모를 지켜보며 통제와 신뢰의 차이를 똑똑히 보았다. 통제는 즉각적인 복종을 얻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신뢰는 천천히 쌓이지만 끝내 사람을 움직인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혼육할 때 순간적 감정으로 반응한다. 설거지를 하다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아이의 행동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버린다. 엄마가 몇 번 말했어. 그만 좀 해. 그러나 이 감정의 분출은 아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멀게 만든다.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의 감정이 기준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어제는 괜찮았던 행동이 오늘은 크게 혼나기도 하고 어머니의 기분이 좋으면 넘어가지만 기분이 나쁘면 바로 제지당한다면 아이의 세계는 혼란이 된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함보다 예측 가능성이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말보다 예고가 더 큰 힘을 가진다. 예고된 규칙은 아이에게 세상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구조가 공정하다고 느껴질 때 아이는 부모를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민준아, 엄마는 한번 경고하고 두 번째는 바로 행동으로 옮길 거야. 이렇게 미리 말해주는 순간 부모의 지시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 된다. 그리고 원칙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안정감을 만든다. 어머니가 감정 없이 차분하게 규칙을 실행하면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남는다. 엄마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엄마의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 엄마는 믿을 수 있다. 이런 아이는 도발을 통해 경계를 시험할 필요가 없다. 그는 이미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직장에서 똑같은 장면을 많이 보았다. 리더가 감정적으로 직원들을 통제할 때 그 조직은 언제나 불안했다. 직원들은 업무보다 상사의 눈치를 보았다. 기준이 감정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원칙이 명확하고 예외가 없는 조직에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편안해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리를 가정에 그대로 적용하면 아이는 세상을 믿고 부모를 믿고 자기 자신까지 믿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강조한다. 예고된 통제는 사랑의 한 형태다. 예고는 위협이 아니다. 예고는 안전장치다. 아이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예고를 자주 들은 아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큰 소리여서가 아니라 일관성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른이 되었을 때 규칙을 존중할 줄 알고 책임을 피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다. 하지만 예고된 통제의 핵심은 하나 더 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한다는 것. 부모는 종종 규칙을 말해놓고 현실에서는 감정 때문에 예외를 둔다.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배운다. 엄마는 말만 하고 행동은 지키지 않아. 조금 더 우기면 엄마가 포기할 거야. 그리고 이 인식이 쌓이면 부모의 지시는 힘을 잃는다. 반대로 말한 대로 행동하는 부모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아도 엄청난 권위를 갖는다. 권위란 높낮이가 아니라 일관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에게 100번 경고를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폭발했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래? 그 말 속에는 아이의 불안과 혼란이 가득 담겨 있었다. 부모는 통제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오늘은 왜 이럴까? 라는 불안만 남는다. 이것이 예고 없는 통제가 아이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유다. 반대로 예고된 통제는 아이의 마음을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 규칙은 단순해야 한다. 예고는 차분해야 한다. 행동은 일관되어야 한다. 그러면 부모는 화를 낼 필요가 없다. 감정보다 구조가 대신 일하기 때문이다. 엄마가 말했지. 이제 방으로 가자. 이 한마디, 감정 없는 목소리, 하지만 가장 강력한 교육. 아이는 이 말을 들을 때 공포가 아니라 안정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세계에 산다는 확신을 얻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 화내는 사람은 순간을 이기지만 예고하는 사람은 시간을 이긴다. 단호함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책임의 표현이다. 엄마가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참아서가 아니라 규칙이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세계는 아직 혼란스럽다. 그 혼란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적 온도보다 예측 가능한 질서다. 오늘은 괜찮고 내일은 화내는 세상보다 늘 같은 원칙이 작동하는 세상이 아이가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 세상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이 예측 가능한 원칙 속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행동을 다스리는 힘을 키운다. 그 힘은 성인이 되었을 때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이것이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안정,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교육이다. 그리고 나는 주저없이 말한다. 사랑은 아이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원칙은 아이를 강하게 만든다. 강한 아이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줄 알고 책임을 질 줄 알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출발점은
크게 소리치는 순간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어머니의 예고된 한마디에서 시작된다.